보면은 너무 전체 내용은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는 이제 불량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일제시대 관련해도 불량품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못 기술된 데가 많고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얘기했다가 무시 달릴 것 같은데. 왜요? 불량품이 그랬다가 또. 아니요, 안 시달려요. 이거 불량품인 거 맞죠? 왜냐면 그냥 한 번 나가는 책은 모르겠어요. 역사학자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낸 책이라면 모를까. 교과서라고 하기에는 참고 문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위키피디아를 예로 들거나 싸이월드를 예로 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정도니까 저는 성의껏 만들어진 교과서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일 교과서?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매도하면 좀 물수가 있다. 저는 일제시대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특화시켜서 국한시켜서 얘기하자면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식민지 시절에 대한민국이 근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일본의 우익들이 아베를 중요한 우익들이 왜 한국을 좀 무시하느냐, 왜 깔보느냐 그러면 우리가 너그 나라 발전시켜준 거 아니냐. 니들은 식민지라고 얘기하자 우리는 우리 때문에 그런데 너그 나라가 발전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친일이라는 레떼를 붙여도 당사자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부 문제라는 게 수요 집회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지금도 수요일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도 그분들이 학교 찾아가서 울분을 토해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지금의 문제인데 이동할 때마다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자발적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저는 제대로 수정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성급하게 한 것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봐줄 수 있는 대목도 있지만 근본 인식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식민지 근대화론에 전혀 동의하진 않지만 지금 소장님은 앞에 말씀하신 거랑 지금 뒤에 말씀하신 거랑 내용이 달라요. 앞에 역사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교과서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앞에 말하고 틀린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의 문제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죠.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도 하나의 주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나는 동의를 못하는 거죠. 해석의 차이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사관이에요, 아니에요? 사관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주장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동의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끌려다녔다 표현하고 따라다녔다 표현 이거는 팩트의 문제죠.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기술한 거기 때문에 불량품이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본 지금 문제 제기는 주로 일제강점기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일제강점기는 두 개의 교과서를 그냥 이렇게 쓱 읽어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폐한 생활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이게 지금 채택률이 30.62%로 1위인 교과서입니다. 미래엔. 이 둘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고요. 이 미래엔 교과서는 특히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가 너무 그 과도할 정도로 박하게 돼 있는 데 비해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일제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일제강점이라는 식민지라는 아주